전쟁의 주된 싸움이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전쟁이에요. 말이 군인이 청소년들이에요. 어린애들까지 전쟁에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국가라는 것은 모든 자기 일생의 역량을 한 길에 쏟아붓는 거예요. 다니는 새들은 자유스럽게 날아들 수 있는데 왜 우리 남과 북은 왕래를 할 수 없는가? 이 분단 국가의 서러움은 이산가족이 계시는 분이 몇 분 없어요. 남북 평화가 이루어져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는 전시회의 테마는 문명의 공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10년 주기로 작품의 테마를 바꿔서 몇십 년 해왔습니다. 지금 이번의 작품들은 근 15년 넘게 문명의 공전이란 테마로 80여 점의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요. 판매돼서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35점 정도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명을 대표하는 총화로 저는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화면에 겹쳐서 공전을 하고 전혀 맞지 않는 비행기와 아름다운 여인의 누드라든가 이런 것이 접목이 되는 거. 여기에 나온 그 비행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쟁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전투기라든가 이런 폭격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또 고도화된 무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온 비행기들이 테러나 살상에 사용되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하는 어떤 기대감에서 또 하나님의 소망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처장 이헌영입니다. 이번 초대전은 2주간 마루아트센터 한수경 실장님의 기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아트센터 실장 한수경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작품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마루에서 선생님 전시 모시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전하는 마루아트센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따뜻하고 과장님이 한번 마스크가 해제됐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국전작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청계양 대석입니다. 우리 신재남 이사장님은 전업작가의 이사장을 두 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림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나라의 안보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구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연장이 자로해서 이 축사의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봐도 작품 하나하나가 새롭고 특이하고 정말 하나를 감매해도 색다른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결국은 제가 전쟁통에 태어나서 소용소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 그림이 역사관을 갖고 사실 넘으신 원로 작가님들 앞으로 우리가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술사에 한 획을 기우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2주 아닌가? 그러니까 원하시는 음식으로 시켜서 드시고 술도 맥주, 소주 뭐 마음껏 드세요.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 작품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 강원도 철원이라는 그 빈무장지대에 인접한 북단의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빈무장지대 가면은 이렇게 6.25 때 묻어놓은 지뢰밭이 있고 신통선이라는 게 있어요. DMZ가 바로 이제 옆에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한 그 마을에서 아침에는 이북에서 보낸 삐라가 마당에 쭉 깔려 있고 또 하루 종일 대남방송이 엉망거립니다. 우리 부대에서 포사격을 하면은 우리 마을 머리 위로 포가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도시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분단 현실을 알게 됐는데 이 작품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6.25 발발인 겁니다. 1950년에 6월 25일 날 6.25가 발발을 했죠. 전쟁을 하다가 휴전선을 긋고 준전시 국가로 지낸 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남북한 대치 속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아무 통제와 방해하는 거 없이 자유스럽게 날아들 수 있는데 왜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가?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6.25의 후유증에서 가장 분단 국가의 서러움은 이산가족이에요. 이산가족. 그 상봉 장면을 뼈저리게 봤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2세로서 저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계시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전부 돌아가시면은 앞으로 과연 다음 젊은 세대들이 통일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통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휴전선 근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모님들이 실향민이고 저는 실향민 2세로서 누구보다도 이 분단의 아픔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 아픔을 우리 후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언젠가는 평화로운 남북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한민족이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찝쩍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속 시원하게 우리 땅이라고 딱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공격 암호가 도라입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갖고 작품을 하려다 보니까 도라가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직접 뭐 일본군이 이렇게 폭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작품 속에서 가상의 상황을 연출을 한 거예요. 진주만도 공격을 했는데 일본이 맘만 먹으면 이 조그만 섬 2개를 공격을 못 하겠느냐. 게임이 끝나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세레머니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스포츠 정신에 정치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징계를 좀 받았어요. 일본을 무너뜨리고 따낸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동메달. 박종훈은 시상식엔 설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했다는 이유로 메달 박탈까지 논의됐습니다. 난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놓고, 지금도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옮기는데 저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두 번 다시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이 단계에서 가야 된다. 두 가지 제목의 작품입니다. 동색이몽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을 잘 해석하면은 이제 관람자들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동색이라고 봤을 때 지금 저희 나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체제에서 서로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진영에서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지금 신냉전 시대를 다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 한국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6나라가 전부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동색이란 아이디어를 따낸 거예요. 색은 동색이지만 각자 나라가 꾸는 꿈은 다르다는 얘기죠. 즉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도 되고 동지도 되는, 한반도기에 통일된 우리나라 평색으로 돼 있는 거 누가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다 통일을 원하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제스처를 갖고서는 통일될 수 없다고 봐요. 이 여인 내에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에요. 항의를 예비군들의 어떤 전투복으로 제가 입힌 거는 우리 현실이 준전시국가라는 이미지로 이걸 그리게 된 겁니다. 전투기들에 달려있는 그 엄청난 그 살상무기 미사일 꼬리를 보면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는 요 내용이 꼬리표에 달려 있습니다. Removed before flight. 출격을 할 때는 이 꼬리표를 띄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 의미입니다. 즉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미사일의 꼬리표가 띄어졌을 때는 가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하고 훈련을 할 경우에 결국 살상용 무기를 사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위에 있는 비행기가 사실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바로 이 비원비, 죽음의 백조라는 거대한 전투폭격기가, 비원비 전폭기는 백조를 닮은 생김새와는 달리 가공할 파괴력을 가져 죽음의 백조로 불립니다. 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전략 무기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미사일 대신 B-52의 2배인 24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뜨고 그 옆에 이제 여타 전투기들이 같이 해서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른다든가 북한에 대응을 하는 어떤 의미로 이 비행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수시로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문명의 굴레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불편한 상황을 얘기한 게 문명의 굴레고, 각 나라의 생각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이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작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문명의 모뉴멘트예요. 이 모뉴멘트라는 단어는 기념비예요. 문명을 뭐를 기념을 하느냐, 엔진 분화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거의 종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어요. 높이 올라간 꼬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경으로 집어넣으면서 중세에도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용됐던 방패를 요 꼬리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요즘 근대에 들어와서 한 50년대, 6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는 모든 전쟁의 주된 싸움이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전쟁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군인들인데 말이 군인이 청소년들이에요. 어린애들까지 전쟁에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어린애를 상대로 또 싸우는
미군들 서로 죽이고 치고 포로로 잡으면서 거기서 회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잘 보면 이게 천사예요. 수녀들 수도사들이 있어요. 표정을 보시면은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또 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방관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불안감을 작품에 대변을 했는데 자기들의 종교만 최고라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신랄하게 현실을 비판하고 담아낸 거예요. 역설적으로.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피라밋의 요 삼각 모양에서 제가 스텔스 전투기 또 다른 신형 스텔스기가 지금 또 출연을 했어요. 더 성능은 좋다고 해요. 이 레시피라는 것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재료 같은 거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하면 이 과학문명의 첨예라고 볼 수 있는 피라밋처럼 새로운 음식이 발명이 되고 나온다는 얘기죠. 새로운 음식이 나오듯이.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요, 머리 위에 비행기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불가사의한.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비행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 전시회에 작가 노트에 쓴 것이 온 인류가 공존을 하는데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단순한 소박한 바람이에요. 공존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지키자는 의미로 이 작품들을 좀 그린 겁니다. 있죠. 이 젊은 여인이 과거를 이제 회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이 봄날은 간다잖아요. 나이 먹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진이의 어떤 의상을 따서 내 과거의 여인을 그리면서도 한복을 입은 이 자체는 우리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갈매기를 넣은 거는 여성 해방이죠. 자유스럽게 살아라 여성도. 제목을 코스프레라고 한 거예요. 코스프레라는 게 자기 잘못을 감추면서 남이 잘못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서로 남한을 놓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최근에 우리가 30대를 사들인 F-35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인공인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를 놓고 북한하고 미국만 회의를 하느냐 이거죠. 북한의 전략이에요. 미국이란 최고 강대국하고 나는 맞선다는 것을 내부 결속 수단을 과시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트럼프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배제했던 얘기야.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상징적으로 여기에 태극기에 들어가는 검은색, 흰색, 푸른색 철저하게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곧 통일이 될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그걸 굉장히 쇼잖아요. 다 자기를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 전에는 우리는 침미양력 때 강화도를 침략했던 적이에요, 미국도. 그래서 우리가 져가지고 이 길을 뺏겼어요, 원수기. 얘네들 배 위에다 이 길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었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그린 거예요. 제목이 운명의 오디세이인데, 방금 이제 오디세이라는 게 하나의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이잖아요. 이게 시리즈가 몇 점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제가 공을 참 많이 들였어요. 한 2년 반 걸린 그림들인데 인류 문명이 너무나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가공할 첨단 무기들의 위력이 신에게까지 도전하는 거로 본 거예요. 수많은 폭탄을 마치 암컷이 많은 알을 품고 무거워가지고 쩔쩔매는 어떤 것 같이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활을 갖고 이 못된 인간들 감히 어디 우리한테 도전을 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쏘는 컨셉을 잡은 거예요. 전투기들이 종달새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게 저도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지금 날고 있는 날 것들, 바닷속에 있는 가오리 이런 데서 아이디를 얻어서 첨단 무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무서워하고 신에 대해서도 너무 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 왕조의 왕권의 위험 상징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왕이 신처럼 되고 싶어서 만든 하나의 상징적인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제가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왕이 되고 싶고 왕이 되면 명나라를 침략하고 싶고 그런 어떤 점령 의욕. 그림에서의 진짜 숨은 포인트는 이 그리스 조각상이에요. 아테네를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파르테논 신전 옆에 이 기둥이 있습니다. 여인들로 6명인가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신전에 대한 역사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기원전이죠. 전쟁이 항상 있었죠. 이겼대요, 그리스가.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아녀자가 겁탈당하고 이런 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진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뭐 죽이거나 살상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여인네들의 모습을 기둥에다가 대신 조각으로 놓고 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살상을 안 하고 졌기 때문에 벌로 짐을 지고 있는 걸 조각을 한 게 이 조각상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로맨틱하고 지금 현대인들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국이요. 결국 이런 지정학적이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이런 스테이의 정세를 저는 제 작품을 통해서 표출을 하면서 제 그림을 보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도 역사의식을 올바로 갖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의 어떤 의식도 강하게 가져야 되고 끝없이 후세들에게 우리 현실을 알려주는 게 저는 애국이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예술인들, 우리 청년 작가들이라든가 중년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그 예술을 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미술이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들이라든가 동호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해오고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도 작가의 길로 들어섰을 때 경쟁자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화가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결국 개인의 의지 싸움입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그 열망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남의 거를 보고 쉽게 흉내를 내거나 어떤 유행을 따르지 마세요. 나만의 그림 세계가 있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변하지 말고 그대로 끌고 나가세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만 화단에서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조금 힘드시면은 부업을 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림을 그려야지 옛날처럼 누가 물감을 사준다든가 그림을 사준다든가 내가 그림 그리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기대감은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뺏기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먼 훗날 훌륭한 중견 작가, 원로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그리라고 저는 좀 더 힘을 내시고 시간 싸움입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작품 필경에 천착해 주시기를 여러 젊은 작가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라는 타이틀은 뭐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림을 그리면은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프로냐 아마추어냐 하는 그 어떤 수준의 차이입니다. 내가 작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그림 작업을 해오면서 개인전도 몇 번 발표하고 또 여럿이 하는 단체전도 수십 회 참여하면서 그 자체 경력이 쌓여서 작가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림만 그린다고 다 작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가라는 것은 모든 자기 일생의 역량을 한 길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화가의 어떤 작가라는 그 네임은 누가 이렇게 딱히 주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본업이 돼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당당한 프로로서의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경우에 저는 작가라고 이렇게 호칭이 붙여질 수도 있고 내가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년 동안 해왔던 일련의 문명의 공전 시리즈 테마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전시를 2주에 걸쳐서 전시를 했는데 한국에서 하우드 일반 고객들이 찾아주셔서 감상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저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생해서 그린 그림들이 많은 관람자들에게 공감하고 느끼고 가주신다면 작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전력 투구하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찾아주신 많은 관람객들의 감사를 드리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그림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설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구상하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품을 해야겠다 했을 때 바로 작업이 들어가요. 팝아트적인 분위기로 왜 작가들이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뉴스나 이런 그렇죠. 예민하시죠. 뭐 뉴스를 보다가도 새로운 소재가 나오고 밥 먹다 나오고 사진을 찍고 그 소재를 캡처해서 지금 그리는 작품 속에 그림을 해야 돼요. 여보세요? 어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